안녕하세요. 벌써 1시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피곤하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실까요? 한번 이렇게 몸 좀 움직여 보시고 고개도 막 이렇게 해보시고. 네, 피곤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쉬는 날이신데 다 열정 가득한 마음으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과학 가르치고 있는 김예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중학교 3학년 어머니 아버님들 맞으시죠? 네, 중3 과학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그리고 저희 이제 과학이 너무 중요해졌잖아요. 그쵸? 문과든 이과든 예체능이든 상관없이 과학 잘해야 대학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모든 과학 대비해야 되는지 좀 전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앞에 나왔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3 핫하게 마무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쵸? 우리가 1학년, 2학년 때 3학년 1학기까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간에 2학기 핫하게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왜냐면 다들 아시다시피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엄청 코앞에 바짝 다가와 있어요. 이제 내신 마무리해야 되는 기간이어서 과천중 같은 경우에는 계약하고 이제 한 달 있다가 한 9월 29일에 바로 중간고사 시작하고요. 문헌중은 더 빨라요. 계약이 빨랐기 때문에 9월 22일에 시작하고요. 혹시 율목중에서도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율목은 9월 25일에 시작을 하고요. 기말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이제 11월 17일, 11월 18일 이때 시작해도 되게 금방 마무리를 지어요. 네, 그 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이게 잘 안 보이시죠? 그 종이에 있는 거 보시면요. 이제 11월에 기말고사 마무리하고요. 이렇다 보니까 과학 과목의 특성상 어머나 죄송해요. 네, 과학 과목의 특성상 중간고사 이후에 자녀 단원 전부를 기말 시험에 넣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남는 단원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생각할 때는 시험 안 봤으니까 공부 안 해도 돼. 덮어, 책 버려,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남는 단원이 은하와 우주 관련된 단원이에요. 고등학교 통합과학 1 들어가면은 정말 중요하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 개념을 모르고 있다면 아이들이 통합과학 들어가서 정말 작은 개념 하나하나에서 삐걱거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이 시험 안 들어가니까 공부 안 할 거야. 귀찮게 하지 마. 이렇게 해도 공부시키셔야 돼요, 이 부분. 요거 그냥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한번 넣어봤고요. 뒤로 가시면 이제 3학년 마무리하고 통합과학 빨리 시작을 해야 되죠. 저는 한 여름부터는 모든 중3 아이들의 클래스를 내신반이 아니라 통과 내신반으로 만들어 놨어요. 왜냐면 미리미리 통합과학을 조금이라도 시작을 해놓고 내신 때는 내신에 집중하고 요런 스타일로 좀 공부를 해놔야지 나중에 가서 안 늦거든요. 안 늦어요. 근데 제가 여기다 써놨죠. 통합과학 예습 최적의 시기는 이미 지났어요. 지금 2학기 시작하면서부터 통과를 처음 하려고 하면 사실 늦었어요. 사실 늦었어요. 왜냐? 과학은 절대평가예요. 수학이나 이런 것들은 절대평가가 아닌 과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절대평가고 순위를 매겨가지고 거기서 이제 상대 등급을 매기는 거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이 다 비슷한 성적대에서 1, 2점 차이로 이제 나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미리미리 준비한 아이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걸 이제 지금이라도 좀 빨리 따라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전 제일 중요한 게 마인드셋이라고 생각해요. 마인드셋. 마인드셋을 업데이트해야 돼요. 고등학생 마인드셋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이제 2학기부터는. 이걸 이제 유념해 두시고 출발을 하시면 좋고요. 기말 직후인 이제 12월이 오잖아요. 아이들이 11월 18일, 20일까지 기말고사 끝난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쉬고 싶잖아요. 이게 사람 마음이. 쉬고 나면 바로 12월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어영부영 1월부터 특강 시작하니까 윈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하면 되겠지 하면은 또 늦어요. 그래서 12월에 바로 중등 파트별 복습이라도 바로 시작을 하고 이 복습과 같이 겹쳐서 통합과학을 시작을 하시든 이거에 집중을 해서 중등 과학을 때려잡고 1월에 특강을 시작하시든 이렇게 좀 시작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월 특강은 반드시 수강을 하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까지 안 했던 학생들은 무조건 개념 특강을 들으셔야 해요. 그래야지 1학기 범위라도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가실 수 있습니다. 자, 통합과학 1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목차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전에 교과 개정되기 전 있잖아요. 1호 개정. 1호 개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런 과학의 기초 같은 단원이 없었고요. 물질과 규칙성, 시스템과 상호작용 이렇게만 있었는데 올해부터 과학의 기초라는 과목이 등장을 했어요. 근데 모든 선생님들이 이 단원에 있어서 약간 간과하고 이제 학원 같은 데서도 또 인강에서도 좀 무게중심을 안 두고 좀 가르치는 경향들이 좀 많았는데 까고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은 여기에 무게를 진짜 실으시는 거예요. 네, 생각보다 문제가 어렵게 나와요. 생각보다 과학의 기초 단원이 뭘 배우는 거냐면요. 과학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쓰는 단위들 그리고 그 기본 단위에서 파생되는 유도 단위들 배우고요. 측정 표준과 정보 이런 걸 배워요. 센서의 역할 뭐 이런 것들 배우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간단해 보이는데 이것들이 정말 요즘 연구실이나 아니면 의료 뭐 업계나 이런 데서 사용되는 정밀기기에 다 들어가는 기본 단위들이잖아요. 그런 기계들을 다 예시로 가져와가지고 문제를 내요. 애들이 듣도 보도 못한 뭐 이상한 기계 같은 게 여기에 센서가 들어가 여기 뭐가 들어가는데 이게 뭔데? 야 이러면서 이제 멘붕이 오는 거죠. 문제를 풀 때. 그래서 약간 좀 어렵게 느껴지는 단원이었고 그만큼 중심을 좀 두고 중간고사 때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처음부터 들어가면 좀 어렵잖아요. 유념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물질과 규칙성 이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은하와 우주 관련된 그 부분이에요. 우주의 시작과 원소의 생성부터 시작해서 이제 원소의 주기성 이런 걸 좀 배우는 단원이고 화학 결합에 대해서 좀 배우는 단원이고요. 마지막에는 새로운 이제 신소재라든지 물질의 어떤 전기 전도성에 대해 배우는 단원입니다. 자, 시스템과 상호작용은 이름부터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써있죠. 지구 시스템, 역학 시스템, 생명 시스템, 지구과학, 물리, 생명과학으로 짜여진 단원이에요. 각각 기본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배울 수 있는 단원이고요. 뒤로 넘어가시면 이게 통합과학 2고요. 2학기 때 들어가는 단원이에요. 생각보다 간단하게 3단원으로 나눠져 있고 마지막 단원 이름 보시면 딱 봐도 시험에 안 들어갈 것 같죠? 과학과 미래사회. 근데 이것도 이제 까봐야 아는 거예요. 까봐야. 올해 이제 첫 트라이다 보니까 까봐야 알겠는데 제가 봤을 땐 좀 나올 것 같아요. 특히 서술형 관련해서 나올 것 같은 게 여기 이제 감염병이랑 AI랑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있어요. 그래서 서술형이라든지 아니면 수행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여기서 출제가 좀 많이 될 것 같고 나오면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나올 것 같은 그런 단원들입니다. 변화와 다양성 같은 경우에는 지구환경변화와 생물다양성 이 두 줄이 한 단원이에요. 이게 이제 지구과학이랑 생명과학 같이 들어있는 단원이고 화학변화 단원이 있는데 여기 밑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화학변화? 이게요. 간단한 소단원 하나 같지만 이 안에 3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 작년까지만 해도 엄청 어렵게 나왔던 화학 킬러 파트예요. 화학 킬러 파트예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아이들 그 고1 2학기 가는 아이들 현행 수업할 때 한 달 동안 이것만 했어요. 한 달 동안 이것만 했는데도 문제 못 풀어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환경과 에너지를 보시면 생태계와 환경변화 이건 이제 생태계 관련된 생명과학 분야고요. 두 번째 보시면 여기도 밑줄 한 번만 더 그어주세요. 자, 에너지 전환과 활용 딱 봐도 물리잖아요. 발전 방식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이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이슈가 되는 것들이잖아요. 원자력 발전, 즉 핵발전 이런 부분들 디테일하게 원리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거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시험 기간 직전까지도 이해를 못하면 그냥 제발 외워줘. 제발 외워. 외워서 풀어야 돼. 이렇게 막 정말 제가 빌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단원인데 어려워요. 계산 같은 문제는 많이 안 나오지만 그래도 많이 어려워하는 단원이라서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바뀐 이 과학을 어떻게 아이들이 하고 있냐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28 대입개편도 하면서 이 교과 개정도 하면서 이게 난리가 난 거잖아요, 과학이. 아이들 내신 산출은 일단 절대평가로 점수를 100점까지 해서 나눕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순위를 매겨서 5등급제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1학년 과목은 원래 이 통합과학 1, 2가 같이 있는 단원이었어요. 1년짜리 과목이어서 학교별로 선생님들이 좀
원하시는 대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1학기 내용, 2학기 내용 막 믹스해가지고 막 1학기 때 뭐 시험을 다 내버리고 뭐 1학기 내용을 2학기 때 시험을 내버리고 이런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그런 경향은 좀 줄어들었다는 거. 이게 교과가 나뉘면 막 맘대로 믹스를 할 수가 없어요. 시험을 낼 때. 근데 약간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여고는 아직도 조금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수능 공통과목이 됐어요. 수능에서 무조건 통합과학 원투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진로를 결정하든지 상관없이. 그리고 이제 2학년 과목은요. 일반 선택 물화생지. 저희한테 익숙한 단원이죠. 물화생지 원래 원투 있었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원이고 3학년 때 투고 이렇게 해서 내신을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는요. 엄청 이상하게 바뀌었어요. 그냥 물화생지예요. 원투가 아니라. 그 다음에 원투에서 좀 어려웠던 단원들 있죠. 걔네들을 따로 빼가지고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바뀌었어요. 파트별로 심화 단계가 따로 생긴 거죠. 그리고 이제 3학년 때는요. 융합 선택이라는 과목도 있고요. 고급 과학이 생겼어요. 이거는 이제 과학 중점 고등학교만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뒤로 넘어가시면 아마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올해 신입생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과목 편제표가 학교에 다 나왔어요. 이거 보통 1월이나 2월에 학교 공지사항 들어가시면 다 보실 수 있으세요. 우리 아이가 이번에 신입생으로 들어가는데 이 아이가 3년 동안 어떤 과목을 배우게 될 것인가 편제가 나온 건데요. 제가 여기다가 보면은 분홍색은 일반 선택, 초록색은 진로 선택, 이 주황색은 융합선택, 파란색 고급과학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해드렸는데 일단 1학년 보시면 1학기 때는 통합과학 원이랑 과탐시를 배워요. 이건 이제 실험하고 보고서 쓰고 이런 거예요. 시수가 보통 1시수 정도 돼요. 아이들도 크게 무게를 두지 않고요. 그냥 재밌게 실험하고 보고서 그냥 디테일하게 잘 써가지고 성실하게 내면은 다 A 받을 수 있는 그런 과목이에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제 2학기 때는 통과2랑 과탐실 2를 배우게 됩니다. 이제 학교별로 조금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과학 중점반이 있는 과학 중앙고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과학 중앙, 죄송해요. 과천 중앙고죠. 과천 중앙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지역에서 제일 과학과 수학이 어려운 학교잖아요. 그죠? 유서가 깊죠? 엄청 어려워요. 엄청 어려운데 희한한 짓으로 편제를 해놓은 게 화학과 생명과학을 2학년 1학기 때 집중이수를 하게 만들었어요. 2학기 때 물리랑 지구과학을 집중이수를 하게 만들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각각 1년치 내용을 한 학기에 다 하는 거예요. 얘도 1년치를 한 학기에 다 해요. 이게요 올해부터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1학년이 아니라 올해 2학년도 이렇게 했거든요. 애들이요 너무 힘들어해요. 진짜 너무 힘들고 저도 원래 화학과 생명과학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수업 딱 깔아놓고 얘들아 열심히 하자 했는데 너무 지치는 거예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화학은 첫 단원부터 계산화학이에요. 계산화학. 계산화학이 뭐냐면 몰농도 계산하고 양적관계 계산하고 농도 계산하고 미쳐요. 미치는데 생명과학도요 1년짜리를 1학기 안에 다 하잖아요. 유전, 흥분의 전도 계산하는 문제 1학기 안에 다 해야 돼요.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물리, 지구과학 마찬가지겠죠. 한 학기 안에 이걸 다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난이도 자체가 그냥 확 올라갔다라고 아이들이 체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역학과 에너지, 과학과제 연구 이런 것들 보시면 진로 선택이잖아요. 이제 물리 관련된 진로를 가고 싶은 아이들이 이제 2과목 선택하듯이 가산점 받고 싶은 아이들이 이제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초록색 과목들은. 그리고 이제 고급과학은 이제 더 욕심 있는 아이들이 이제 보통 이제 선택을 하는데 이게요 원래는 과학고등학교에만 있던 단원이에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 바뀌면서 과학중점고등학교에도 이 과목들을 편제를 할 수 있게 나라에서 허락을 해줘서 이 학교도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다른 학교들이랑은 좀 다르게 3학년 1학기 때 다 진로 선택이죠. 거의 다. 지금 딱 하나만 융합 선택이죠. 그렇죠?
이 융합 선택은요, 과목명에서도 아실 수 있듯이 되게 교양 같은 과목이에요. 그래서 문과 학생들도 이런 거 선택해야 되면은 진로 선택은 하기 어려우니까 융합 선택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편제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과학 중점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주신 분이 있길래 좀 말씀을 더 드리면요. 이렇게 과학 중점 고등학교에서도 과학 중점만 선택 안 할 수 있어요. 선택 안 하고 그냥 이과로도 갈 수 있거든요. 이제 선택을 하시는 기준은 어떻게 잡으시면 되냐면요. 이게 5등급제잖아요, 지금. 5등급제 안에서는요. 2등급에서 3등급 걸치는 학생을 선택하시면 조금 힘들어요. 안정적으로 2등급 안에 드는 학생. 근데 이 2등급이 국영수, 사과 전부 다. 전부 다. 그리고 기존 9등급제로 설명드리자면은 적어도 3등급은 나오는 학생들이 과중을 선택해야지 유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학생인데 선택을 하잖아요. 이렇게 편제되어 있는 학교에서 진짜 탈나요. 그냥 공부 안 한다 그래요. 진짜 자퇴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버틸 수 있는 학생들이어야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과학 중점의 이점은요. 내신으로 이제 대학 가려는 학생들한테 무조건 유리한 거겠죠. 특히 생기부 종합전형 쓰고 싶은 학생들한테 과중반 선택이 유리하고요. 그리고 뭐 성향을 따지신다면 물화생지 전부 다 자신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 그리고 수학 과학 실력이 좀 중상위권 이상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등급 안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학생들, 이 학생들이어야 의미가 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과천고등학교 말씀드리면 과천고가요 재작년까지는 그렇게 안 어려웠어요. 근데 작년부터 엄청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중앙고 내신급으로 많이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유념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얘네들은 그래도 1학기, 2학기 이렇게 편제가 되어 있어요. 여기도 지금 집중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올해 학생들부터는. 올해 학생들부터는 물리학 1년짜리 그냥 한 학기 안에 다 하고, 생명과학, 지구과학 1년짜리 다 한 학기 안에 하고, 화학도 2학기 안에 하고, 화학 선택하는 애들은 2학년 1학기 때는 다른 거 선택 안 하고 뭐 이제 뭐 사회 관련된 그런 교양 같은 그런 수업이나 아니면 수학에서도 선택할 수 있잖아요. 수학에서 선택하는 과목들 선택해서 공부하다가 2학기 때 이제 화학이랑 진로 선택 중에 선택해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3학년 1학기 때도 진로 선택하실 수 있고, 3학년 2학기 때는 좀 부담을 줄여주고자 뭐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다 융합 선택으로 되어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천여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도 살짝 언급해드렸듯이 좀 특색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색이 있냐면 제가 매번 설명회 때 말씀드리는데, 여고는요, 선생님 자신의 전공에 대한 프라이드가 진짜 세요. 진짜 세요. 몇 년 동안 이 통합과학 가르치는 선생님 중에 그 지구과학 전공하신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진짜 자기 그 프라이드가 세시고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게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냥 통합과학 원인데 뭐 무슨 지구과학 원에 있는 내용으로 학습지 다 만들어가지고 너네 다 외워와. 너네 이거 다 참고해서 공부해와. 이러고 비슷한 내용 시험 문제 내요. 무슨 영어 외부 지문 가져오듯이. 이러면 애들이 어렵죠? 학교 수업 열심히 들어야 되죠? 근데 그런 애들이 얼마나 있냐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어떤 특이한 특성이 있는 그런 학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전체적인 난이도는 그렇게 뭐 다른 학교랑 비교했을 때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고는 여고의 특성상 아이들끼리의 그 성적 차이가 크지 않은데 경쟁심이 심하잖아요. 거기서 오는 부담감과 나는 학습지 이거 필기 안 했는데 제 거엔 필기 돼 있네? 뭐가 맞는 거지? 막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막 그 심리전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과학이 특히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필기를 많이 해야 되는 과목이다 보니까 좀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외고는요, 기말만 봅니다. 기말고사만 봐요. 그래서 여기는 또 기말고사만 봐서 부담이 좀 줄겠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좀 평이한 수준으로 3월부터 6월까지 수업을 정말 열심히 들어놔야 돼요. 필기를 미리미리 다 해놔야 되고요.
아 기말만 보니까 그냥 대충 수업 열심히 뭐 듣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그때 가서 공부하면 되겠지 하면 그때 진짜 멘붕이 와요. 왜냐하면 기말만 보니까 그 시즌에 배웠던 범위를 내는 게 아니라 3월에 배웠던 거부터 거꾸로 돌아가서 다 내시거든요. 그럼 이제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필기해놓고 그래야 멘붕이 좀 안 온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3학년 2학기 때 가서 수능을 봐야 되는데 수능은 통합과학으로 또 본단 말이죠. 그렇죠? 2학년 1년 통합과학 공부 안 할 거잖아요. 3학년 때는 이제 이 수능 봐야 되니까 좀 해야 되나 싶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 마음이 1학년 때 건데 뭐 그렇게 국영수만큼 열심히 해야 되나 싶을 거예요. 근데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야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3월 달에 EBS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로드맵이 쫙 나오잖아요. 모든 과목의 모든 단원별로의 로드맵이 나온단 말이에요. 과학이나 사회 같은 경우에는 전체 범위를요 3, 4월 안에 개념 정리를 끝내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책들 있잖아요. 수능 특강 나오고 완성 나오고 봉투 나오고 요 로드맵을 그대로 다 따라가시면서 공부해야지 그나마 좀 기억을 되살리면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다 잘했으면 좋겠거든요. 다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 수학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상대평가로 이게 점수가 나오는 과목들은 그냥 좀 어느 정도 아이들도 알아요.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안 나오는 거면 그냥 나는 여긴가 보다. 그래도 막 놓치지 말고 그냥 요 정도 유지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과목 같은 경우는요 누구나 다 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성적이 안 나오면 애들이 마음이 너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모두가 다 잘했으면 좋겠는데 모두가 다 1등을 하긴 사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인드셋을 진짜 잘 잡고 가셔야 되는데 여기 오실 어머니 아버님들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이들은요 아이들이잖아요. 그쵸? 아이들은 아이들이라서 자꾸 흔들려요. 마음이 하루에도 진짜 36번씩 흔들려요. 뭐 저한테 수업 시간 직전에 와가지고 막 열심히 하겠다고 막 하고 하다가 10분 있다가 쌤 저는 안 돼요. 저 못할 것 같거든요. 막 이런 식으로 말해요. 또 집에 갈 땐 또 룰루랄라 가요. 다음 주에 열심히 해볼게요. 막 이러고 가요. 근데 부모님들 중심을 좀 잘 잡고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주셨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어요. 선생님들 다른 학원들도 가보시고 막 저희 선생님들 얘기 막 다 들어보시고 하시면 아시잖아요. 선생님들은 진짜 다 에너지 엄청 쏟으면서 애들한테 막 이렇게 관리해주고 가르치고 계획 잡아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선생님들의 에너지 그리고 아이들의 그 오락가락하는 성실함 그리고 어머니 아버님들의 그 집중력과 사실 집에서 더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요 세 개가 맞고 여기에다가 운이 좀 더 따라주면 성적이 오를까 말까인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같이 집중하셔가지고 마인드셋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애들이 다 1등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전부 다 1등을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지난주부터 애들의 그 공부하는 그 태도를 보면서 엄청 깊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막 엄청 깊은 생각을 했어요. 저 애들을 어떻게 막 이렇게 잘 데리고 가야 되나. 모두가 1등을 할 수는 없는데 어떡하지? 이러다가 그럼 나는 이 과목을 가르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애들한테 뭘 가르쳐주고 싶은가, 애들이 뭘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가 엄청 집에서 이제 생각을 하고 왔는데 일단 아까 그 다른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애들이 공부하는 그 자리 앞에서는요 거짓말하지 않는 태도를 꼭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를 속여요. 부모님을 속여 선생님을 속이는 게 아니라 나를 속여요. 어떤 아이들이 있냐면요 문제를 풀어요.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해요. 채점을 하고 제가 오답노트 해오라고 하거든요. 오답노트 할 때 법칙이 있어요. 채점을 할 때 정답지를 보고 채점을 하잖아요. 본인이 정답을 외우지 말라고는 못해요. 사람인지라 보면 기억나잖아요. 근데 체크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근데 체크하지 말라고 하는데 무조건 외워가지고 바득바득 그 정답에 내가 아직 인지도 못했는데 그거 다 안다고 생각하고 끼워 맞춰가지고 오답을 해와요. 자기 속이는 거잖아요. 그쵸? 자기 속이고 그 정말 패션 공부예요. 내가 공부를 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진짜 많아요. 진짜 많고 성적이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냐면 100점 만점에 60점대 분포되어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그래요. 저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성적을 받거나 조금이라도 더 스스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냥 거짓말하지 않고 정말 성실하게 그냥 정직하게 노력하는 태도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노력을 했는지 내 실력이 어딘지를 정말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눈을 키워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시험을 잘 못 볼 수 있죠? 그리고 옆에 친구보다 내가 문제를 잘 못 풀 수 있잖아요. 되게 자괴감 들어요. 근데 그 감정과 나의 이 상태, 이 상황을 좀 분리시켜서 좀 다시 한번 노력할 수 있는 그 회복 탄력성 있죠?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르는 그걸 좀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이게 이 시기에 배워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맨날 애들한테도 그 얘기를 해요. 숙제 안 해오는 것만으로 잔소리 하지 않아요. 거짓말 하는 거, 자꾸 속이는 거, 도망가는 거, 클리닉실에서 선생님 안 보인다고 거짓말로 도망가고 이런 거. 뒤에 선생님들 너무 공감하시나 봐요. 자꾸 웃으시는데. 네, 그런 거, 그런 태도 가지고 엄청 잔소리를 진짜 하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좀 잘 가지고 갔으면 좋겠고, 이런 마인드는 사실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저희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막 오늘은 좀 뛰어야지 밖에서, 아니 오늘은 좀 운동해야지 하는데 그 2시간도 안 가잖아요. 그 다짐이. 이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좀 마인드셋 하는 거를 지금 중3, 2학기 때 놓치잖아요. 고등학교 때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저절로 생기지 않고 그 정말 이 마음을 갖춰야 될 때 시동을 거는 데만 한 세월이 걸려요. 한 세월이 걸려요. 지금 안 잡으면요, 마음을 안 잡으면 고등학교 1학년 때 계속 나는 아직도 적응기야 이러면서 어영부영 시간 지나가요. 그런 아이들 3학년 때 열심히 할 수 있겠어요? 고3 때? 더 안 해요. 더 못해요. 마음에 힘이 딸려서 못해요. 지금부터 잡아주시는 걸 좀 같이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뒤로 넘어갈게요. 제 수업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도 통합과 교재가 있어요. 제가 진짜 정말 피를 갈아서 만든, 뼈와 피를 갈아서 만든 교재가 있는데 아이들이 그냥 수업만 듣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개념 수업 3번, 4번씩 반복할 수 없잖아요. 시간이 얼마나 아까워요. 돈도 아깝고 시간도 아깝고 얼마나 지루해요. 그리고 인강으로 끊어줘도 아 여기는 아는 거야 대충 넘어가요. 근데 그 안다고 생각하는 거 사이에 자기가 모르는 게 분명히 껴있거든요. 근데 또 넘어가. 또 아이씨 문제 푸는데 또 못 풀겠어. 다시 또 앞으로 가서 또 봐. 이거를 진짜 계속해요 애들이. 근데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교재에 빈칸을 다 뚫었어요. 빈칸 다 뚫고 제가 말하는 수업 때 말하는 거 적지 않으면 못 넘어가게. 그래서 정말 다 적을 수 있게 만들었고 그걸로 해도 부족한 아이들은 백지 노트를 시켜요. 필기해야 되는 단어, 그 과목이니까. 그래서 좀 시간 낭비하지 않게 좀 열심히 만든 교재가 있어요. 교재로 수업을 하고요. 저는 항상 아이들이랑 소통을 좀 그 끈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는 카톡 창구가 있고요. 학교별 스타일에 맞춘 수업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학교별로 분리를 해놨고요, 수업을. 그래서 과천지역 고등학교 선생님들 스타일 진짜 다 거의 다 파악 완료했어요. 작년에는 학생을 사이에 두고 중앙고 선생님이랑 저랑 이 개념 하나에 대해서 2주, 3주 동안 싸웠어요. 그러면서 이 선생님은 뭐에 집중하고 나는 뭐에 집중하는가, 이거를 가지고 엄청 실랑이를 벌인 사건이 있었거든요, 시험 기간에. 그래서 약간 선생님들 스타일 너무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파악 같은 거 완료되어 있고 학교별 수업이나 학습지, 수행평가 내신 스타일 다 제가 꿰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준비하면은 분명히 이득이실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기 제가 안 써놨는데 사실 저는 이 말이 많잖아요. 말 많은 사람의 특징이 글도 잘 써요. 전 진짜 제가 글을 잘 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책도 냈어요. 그래서 서술형을 쓸 때 정확한 논거가 필요하죠. 근데 아이들 논거 잡을 줄 아는 애들 10명 중에 2명도 안 돼요. 정확한 논거랑
그리고 논리적인 문장 구조, 맞춤법 띄어쓰기 안 틀리는 거 이런 것까지 다 잡아서 서술형 공부시키거든요.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제 앞으로 공부시키실 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말을 많이 했죠. 저 얼마나 했나요? 모르겠네요. 죄송해요.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고 제가 깁생을 했다 그랬잖아요. 너무 깊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뒤에도 순서가 있으니까 다 끝나시고 질문하실 거 있으면은 저 여기 앞에 있으니까 이따 상담 요청해 주시면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